안녕하세요. 다울한의원 서울대점의 강기도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대 유가종, 후두 유가종이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대 유가종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삽관 유가종, 접촉성 유가종으로 크게 나뉜다고 했죠. 삽관 유가종은 수술 같은 거 할 때나 혹은 전신 마취가 필요한 시술을 하기 전에 기관지, 즉 기도의 관을 삽관하고 난 뒤에 생겼을 것 같은 뚜렷한 시점이 있는 편이어서 삽관 유가종이다라고 파악을 하기는 좀 더 수월하지만, 접촉성 유가종은 사실 하나의 원인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게 목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긴 사용자의 부주의함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위산이 위장에서 자꾸 역류해서 이것 때문에 유가종이 생기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딱 떨어지게 파악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종이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건가 싶어서 24시간 위장 산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역류한 위산을 24시간 검사를 하는 거죠. 이 검사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 식도 가렵건 바로 위까지 센서를 집어넣고 24시간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위산의 산도를 검사하는 거죠. 만약 유가종 환자가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분명 이 유가종은 위장에서 역류하는 위산에 의한 유가종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치료하는 병원약을 드시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유가종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꽤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도 단순 위산 역류에 의한 유가종이라고 보기보다는 복합적인 어떤 원인에 의한 유가종이라고 또 봐야겠죠. 접촉성 유가종은 대체로 교사나 강사, 가수나 변호사나 관리직 등 목소리를 꽤 사용하는 직업군의 남성들에게 잘 생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목소리를 꽤 사용하는 직업군의 여성에게는 덜 생겨요. 반면에 수술한다고 기도에 관을 넣는 도중에 성대 주변에 상처를 만들어서 생기는 삽관 유가종은 여성에게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죠. 관을 넣는 도중에 성대 주변에 상처를 만들어도 남자는 다소 좀 덜 생깁니다. 희한하죠? 이게 남자, 여자 성별로 밸런스를 맞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큽니다. 주된 증상은 신목소리 인후통, 후두 이물감, 즉 목 이물감입니다. 드물게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 본인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직 신목소리까지 나는 것은 아닌데 이물감으로 목에 온 신경이 계속 쓰이는 편이고, 이것 때문에 반복적인 헛기침을 하게 되고,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목 주변에 그 특유의 불쾌감이나 목에서 귀로 전달되는 그 불편한 통증, 그리고 쉽게 목소리가 잠기고 한 번씩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음이탈이 삑사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트림이 좀 더 잦다든가 실제 목에 신맛이 나는 이런 증상들도 있습니다. 유가종이 점점 커져서 크게 자란 경우는 신목소리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이 유가종이 더 커져서 호흡의 기도를 막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호흡할 때도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가종은 후두 내시경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유가종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병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처방을 포함한 치료약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음성 치료를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성대에 직접 주사를 맞는 등의 그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도 성대 유가종을 비수술적인 방법, 즉 약 처방 등으로 처방을 해서 그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성대 유가종이 그 치료에 대한 반응을 한다면, 유가종 크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치료 기간은 대체로 한 5, 6개월 정도 보고 치료하게 됩니다. 약 처방이나 기타 치료에 성대 유가종이 반응을 한다면 말이죠. 근데 반응이 전혀 없으면 유가종을 발견한 지 한 달 만이라도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대 유가종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이게 앞서와 같이 이비인후과 처방에도 반응이 없거나 효과가 약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2차적인 치료법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대 수술에 비해 수술 후 재발률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논문별로 좀 다르기도 하지만 수술 후 재발률이 50%를 상회한다는 보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종이 심각한 음성장애나 호흡곤란을 초래하거나 혹은 악성 정형으로 의심되지 않는다면 수술은 초기 치료로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저 역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양방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효과가 약한 경우 수술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되거나 수술을 했는데
별 이유 없이 또 재발을 했다면, 그리고 수술은 생각하기 싫고 애초에 한방에서 치료하는 게 어떨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방 치료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한방으로 성대 유가종을 치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제가 2006년부터 이 자리에서 경험한 바 성대 유가종의 한방 치료는 효과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대 유가종에 따른 이름이 성대의 접촉성 궤양입니다. 이 말은 성대 점막에 1차적으로 상처가 나고 그 자리에 궤양이 생겼는데 계속 낫지 않아서 염증 반응이 가속화되고 누적되어 성대 점막의 제일 바깥쪽 상피에 뭔가 과하게 증식이 되어서 생기게 된 것이 유가종인 것입니다. 성대 점막에 일단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깊어져서 궤양성 병변이 생겼는데 이것이 낫지 않고 반복적으로 자꾸 상처가 더해져서 생기는 일종의 만성 염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드러나는 현상은 다소 생소한 유가종이라는 병명일 수 있으나 역시 키워드는 궤양성 병변과 만성 염증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이런저런 여러 군데의 만성 염증이 한방으로 치료하는 사례는 많잖아요. 목, 후두, 성대 이런 데 말고도 말이죠. 그와 비슷한 전략을 성대 후두를 중심으로 짜게 됩니다. 뭔가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성대와 후두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기능을 강화하는, 즉 면역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처방을 구성하면서 염증을 점차 줄여나가면 성대 유가종이라는 상처 조직, 즉 뭔가 상처 조직이 자꾸 커지는 궤양성 병변도 점차 그 크기가 줄어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방치료 원칙 중에는 부정거사라는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부정은 병에 저항하는 인체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고, 거사는 면역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래된 질병일수록 이 부정과 거사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치료를 해나가면 성대 유가종 역시 더욱더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대 유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성대 유가종의 한방 치료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대 유가종 모두에게 쾌유를 기원드립니다.